그런 처지가 한층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버리고 온 신분과 늘 비교를 하기 때문이었다. 생각나는 것은 저 그리운 레샤르메트와 정든 정원과 나무들과 샘과 과수원이었고 또 특히 그러한 모든 것에 용기를 넣어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일이었다. 그것을 생각하고 또 두 사람의 즐거움, 두 사람의 깨끗한 생활을 생각하면 치밀어 오르는 추억에 가슴이 막혀 아무것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곳을 뛰쳐나가 이대로 그녀에게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에 몇 번이나 사로잡혔던가. 아쉬운 대로 단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았다. 그런 간절한 추억에 끝내는 견뎌낼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나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 전엔 참을성이 부족했다. 그녀의 기분을 맞추는 것도 귀염을 받으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분발하면 다시 한번 따뜻한 우중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 그것의 실천을 향해 열중했다.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체념하고 뛰쳐나갔다. 소년 시절의 열광 그대로 단숨에 그곳에 도착하여 그녀의 설화에 달려갔다. 아, 그녀가 나를 맞이하는 말 가운데,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일찍이 내가 발견했던, 그리고 아직도 그립게 회상되는 것, 그것의 4분의 1이라도 다시 찾아볼 수 있었다면 기쁜 나머지 나는 죽고 말았으리라. 인간사의 엄청난 환영. 그것은 그녀는 친절한 마음씨로 변함없이 맞아주기는 했다. 그 점은 그녀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영혼이 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거기에는 없는 과거, 되살아날 수 없는 과거를 찾아 돌아간 것이다. 그녀와 반시간도 채 못 있어서 내 옛날의 행복이 영원히 죽어버리고 만 것을 느꼈다. 도망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전날의 슬픈 처지에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자신을 다시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죄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꾸르띠유로 말해도 원래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고 불쾌한 기색도 없이 인사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예전에 나를 자기의 전부로 생각해 준 사람, 그리고 지금도 내게는 나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옆에서 어떻게 군식구 노릇을 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내가 아들 노릇을 하던 이 집에서 어떻게 남으로 지낼 수 있겠는가? 지난날의 행복한 증인인 가지가지 물건들을 바라보면 그 대조가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다. 차라리 다른 집이라면 고통이 훨씬 덜하리라. 어찌 되었든 이처럼 많은 감미로운 추억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것들을 본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의 애정을 공연히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헛된 회한에 시달리며 다시 없이 어두운 우울 속에 잠긴 나는 식사 때 이외에는 혼자 틀어박혀 있는 생활을 다시금 되찾았다. 방에 들어앉아 책을 보며 거기서 유익한 위안을 찾았다. 전날 그토록 무서워했던 가게의 위급함은 다시 몸으로 느끼며 엄마가 무일푼이 되었을 때에 대비할 방법을 나 혼자 강구해 보려고 새삼 궁리를 했다. 내가 있을 때는 살림이 엉망이 안 되게끔 정돈해 두었는데 내가 나온 뒤에는
완전히 형편이 변해버렸다. 그녀의 회개 책임자는 낭비가였다. 지나친 사치를 했다. 좋은 말과 좋은 마차로 근처 사람들에게 귀족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꾸준히 세웠다. 연금은 미리 타먹고 4분기까지 저당에 잡혀 있고 집세는 밀렸으며 빚은 자꾸 불어갔다. 그녀의 연금은 머지않아 차압을 당하고 아마 정지되어 버릴 것이 뻔했다. 결국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파멸과 재액뿐이었다. 게다가 그 시기는 곧 눈앞에 닥친 것으로 보여 이미 그 공포를 남김없이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나의 정든 서재는 단 하나의 나의 위안이었다. 정신적 고뇌를 잊기 위한 수단을 여기서 찾으려던 나머지 마침내는 눈앞의 재난을 구해낼 수단까지도 여기에서 찾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공중 누각을 쌓으면서 가엾은 엄마를 지금 내 눈앞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참혹한 궁지에서 끌어내려 했다. 문단에 화려하게 이름을 날려 그 길로 행운을 차지할 만큼 내 자신 학문을 가졌다고도 재주가 있다고도 생각지는 않았다. 다만 문득 떠오른 새로운 생각이 재능이 없음으로 해서 가지지 못했던 자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음악 교수를 그만둔 것도 음악을 버린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이론면의 연구는 깊어진 정도여서 이 방면에서는 적어도 자신을 학자로 인정할 수가 있었다. 음부 읽는 법을 배울 때까지 맛보았던 노고, 아직도 악보를 보고 즉석에서 노래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을 곰곰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음악을 배우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곤란한 원인은 자신에게 있음과 동시에 그 악보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음보의 조직을 조사해보고 그것의 체계가 아주 엉망이라고 느낀 적이 종종 있었다. 훨씬 전부터 나는 숫자로 음계를 표시하는 것을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 안 되는 노래를 베끼는데 언제나 줄을 긋고 음부를 써넣는 것 같은 수고가 들어지리라고 생각했다. 다만 옥타브, 박자, 음의 장단 문제에 부딪혀 고민하고 있었다. 전부터의 이 착상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그리하여 다시 생각한 결과 그러한 곤란을 이겨내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용케 그것을 생각해냈다. 그리하여 어떤 악보고 내 숫자로 다시 없이 간단히 베끼게끔 되었다. 그렇게 되자 벌써 자신의 행운이 손에 잡힌 줄도 생각했다. 그 행운을 만사에 있어서 은혜만 지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나눠주고 싶은 열망 속에서 나는 파리로 떠나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 안을 아카데미에서 제출하면 일대 변혁을 일으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리옹에서 얼마인가 돈을 가지고 왔었다. 책을 팔았다. 2주일 안에 결심은 서고 실행하게 되었다. 마침내 이리하여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이 결심을 불어넣어준 화려한 생각에 벅차 옛날 에롱 분수기를 가지고 토리노로 떠났던 것처럼 나는 내 기보법을 가지고 사보아를 떠났다. 이상이 내 청년기의 착오와 과실이었다. 나는 그 역사를 내 마음이 흡족할 만큼 충실히 이야기했다. 이 뒤 내 장년기를 어느 정도의 덕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그 덕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의도였다. 그러나 나는 우선 여기서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은 많은 베일을 벗겨준다.
만일 내 기억의 자료들이 후세까지 남게 되면 아마 언젠가는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말하려 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은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침묵하는가를 알게 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가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제2부 하겠습니다.